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중에서 이번에는 계산 작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자,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계산식, 수학 삼각함수, 논리함수, 배열함수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게 좀 쉬운 부분이긴 한데 절대참조를 이제 잘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인데요. 소비자 가격을 계산을 하는데 판매 가격과 부가세를 더해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쉽군요. 그죠? 네, 수식 입력 기호인 같다를 입력을 해주고 네, 소비자 가격, 판매 가격 더하기 부가세, 엔터, 체육엔들에서 드래그 해도 되고 체육엔들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됩니다. 네, 다음 조건입니다. 판매 비율을 계산을 하는데 판매 금액 나누기 판매 금액의 합계 곱하기 100을 해주세요 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잠깐 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들어갈 수식이 어떻게 되나요? 2에 14 나누기 2에 21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은요. 2에 2 곱하기 2에 21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에 3 곱하기 네, 여기가 나누기군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판매 비율이 보면 판매 금액이 2에 14 나누기 2에 22군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게 되죠. 다음은요. 2에 15 나누기 2에 22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에 16 나누기 2에 22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 15, 16은 변화가 되지만 22는 고정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에 22는 절대 참조로 처리해야 되겠군이라고 네, 여러분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 상대 참조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한 3번 정도만 써주면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같다하기 해주고 판매 금액 있죠? 2에 14 나누기 판매 금액의 합계. 자, 여기는 절대 참조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키보드에 F4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달러가 자동으로 들어오고 곱하기 100을 하겠다라고 해주고 엔터 치면 되죠? 그리고 자, 체육엔들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되고 여기서 보면 24, 22, 100. 자, 여기는 25는 변화가 되지만 2에 22는 변화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조건입니다. 표 3에 대한 조건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할인 판매 금액입니다. 할인 판매 금액. 자, 여기 이 부분이죠. 금액에서 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계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얘도 여러분이 수식을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자, 할인 금액이 L2죠. 그럼 L2 그죠? 빼기 L2 곱하기 할인율이 여기가 있죠. 그래서 N1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N10이군요. N10. 자, 다시 한번 그 밑에 수식은 L3 빼기 L3 곱하기 N10. 한 번만 더 해보면 L4 빼기 L4 곱하기 N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할인율은 항상 고정된 주소여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절대 참조로 처리해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진짜로 써보면 같다기 해주고 L2 빼기 L2 곱하기 할인율인데 여기서 절대 참조를 위해서 F4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엔터. 다음에 제휴겐들로 더블 클릭 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 조건입니다. AND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시, 군, 세부 주소를 연결해서 표시를 하자. 그런데 사이사이에 지금 공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백까지 같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결 연산자, AND 연산자는 연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같다고 해주고 서울시, 자, AND, 노원구, AND, 세부 주소 하면 자, 연결만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이사이가 지금 공백이 들어가 주세요 라는 거죠. 예, 사이사이에 공백이 들어간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자, 공백을 하기 위해서 따옴표, 공백, 따옴표, 연결 되죠? 여기도 어때요? 따옴표, 공백, 따옴표, AND 해주면 예, 더 보기 좋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따옴표입니다. 따옴표. 시프트가 잘 안 눌러서 네. 됐죠? 그리고 제휴겐들로 더블 해주면 이렇게 가볍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계산 작업 중에서 수학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최저 숫자와 최고 숫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 수 사이에 난수를 표시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난수다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나온 숫자를 말을 합니다. 자, 이 함수 중에서 사용하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보면 land between이라는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값을 나타내 주세요. 임의의 숫자를 표현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같다교 해주고 자, land 쓰다 보면 길잖아요. 그러면 land between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이 함수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써도 되는데 좀 힘들다 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 1, 탑 5. 그러면 여기 설명이 써지죠. 지정한 두 수 사이의 난수를 반환을 한다. 즉 1에서 5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주고 제휴겐들로 드래그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이제 실습도 하는데 저랑 값이 다른데요 라고 할 거예요. 네, 당연히 값이 달라요. 그건 뭐냐면 자, 제가 또 엔터 여기서 엔터 치고 값이 다르죠. 엔터 치고 값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난수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결과값이 다르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자, 표 2로 가겠습니다. 숫자와 지수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파워라는 함수가 있는데 네, 지수를 구하는 함수고요. 자, 같다고 해주고 파워 보이죠? 네, 더블 해서 좀 간단한 함수는 바로 처리해도 되는데요. 함수 삽입 눌러볼게요. 넘버 숫자죠? 2. 그 다음에 지수 처리할 거. 그러면 2의 3승을 표현해 주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2의 3승은 얼마인가요? 8이죠. 네, 그러면 8이 나오죠. 자, 제휴겐들로 드래그 해주면 30의 4승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표 3으로 가겠습니다. 표 3에 예상 수령액과 실 환급액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해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죠. 자, 절대값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는 함수가 ABS가 있어요. 즉 부호 없이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ABS 더블 함수 삽입 눌러주면 이렇게 되군요. 무슨 값에 대해서 할 거냐. 예상 수령액과 실 환급액, 즉 예상 수령액 클릭 빼기 실 환급액 이것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죠. 제휴겐들로 드래그.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없죠. 네, 마이너스 없애고 그냥 차이값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면은요. 네, 여기죠. 네, 표사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별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데 배점이 달라요. 중간고사는 30%, 기말고사는 70%죠. 그럼 우리 보통 이거 수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네, 수식할 때 자, 중간고사가 지금 H2니까 H2 곱하기 배점이 지금 L10이니까 L10 더하기 자, I2 곱하기 M10 이렇게 해서 계산하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과목이 한 10과목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배점도 10개가 된다. 그럼 계속 더하기 해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럴 때 아주 좋은 함수가 뭐가 있냐?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뭐냐? 절대참조죠. 지금 얘는 점수를 이렇게 구했는데 그 다음에 유은지 학생의 점수를 구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H3이죠. 그러면 H3 곱하기 L10 이죠. 배점 더하기 I3 곱하기 M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두 개만 해봐도 이제 알겠죠. L10과 M10이 고정이 돼야 되겠구나. 자, 마지막 학생인 김남규 학생을 보면 여기에 수식을 구한다면 어떻게 구할까요? H10 곱하기 L10 더하기 I10 곱하기 M10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여기가 고정이군. 즉 이 부분은 절대참조 처리를 해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이 들죠. 해볼까요? 이제 자,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저절로 더해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sum product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sum product 쓰다 보면 sum product가 보이죠? 더블 클릭을 해주고 함수 삽입 눌러서 잠시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뢰 2 뭐와 뭐를 더할 거냐? 첫 번째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영역 지정을 해주고 이것과 짝을 맞춰서 배점 여기를 드래그 해주면 되는데 이 가중치 부분은 절대참조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도 서로 짝꿍을 찾아서 서로 곱한 다음에 알아서 더해주게 돼요. 네, 제휴겐들로 더블 해주면 되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표 5번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봤더니 정수연 이렇게 있죠. 네, 정수연이가 판매한 실적의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죠. 네, 조건은 여기에 써져 있고요. 실적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자라는 거죠. 라운드 다운 함수와 sumif 함수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sumif라는 함수는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자, 해볼게요. 자, 먼저 sumif를 하고 라운드 다운은 나중에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갖다 교해주고 sumif 보이죠? 더블 함수 삽입 눌러주고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은 함수들에 대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설명을 보고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얘는 뭐냐? 전체 범위이죠.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죠? 판매자가 정수연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영역에서 정수연을 알려주세요 라는 게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정수연을 찾으려면 실적에 가서 정수연 있나요? 라고 찾는 거 아니죠. 어디 가서 판매자가 있는 곳에서 정수연을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죠. 그럼 또 여러분이 절대참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이 될 텐데
얘는 지금 현재 채우기 한디를 없어요. 그냥 한 번 구하고 끝이죠. 그래서 그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찾을 거. 찾을 게 뭐죠? 정수연.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합계를 정수연 찾았어요. 합계를 구할 범위. 무슨 합계를 구할 거냐? 실적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수연을 직접 써도 되지만 이 부분에서 정수연을 친절하게 여기다 써놨죠. 그래서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주소를 입력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나중에 정민기를 찾겠다. 그럼 어때요? 이 부분, 이 셀 주소 L21 셀만 변경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니죠.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1000의 자리까지만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해주고 라운드 다운을 입력합니다. 네, 라운드 다운 보이죠? 더블 해주고 끝에다 클릭을 해서 쉼표 해주고 10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하세요 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을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엔터 치면은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운드 다운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여기서 볼게요. 이건 여러분이 외워줘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1000의 자리, 이 소수점을 중심으로 여기가 1, 2, 3,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요. 자, 무슨 뜻이냐. 소수야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세요. 그러면 옵션에다 2를 적는 거고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2를 적는 거고 1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0을 적는 거고 1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1000의 자리까지. 자, 문제에서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자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쓴 거예요. 자, 문제가 뭐죠? 뭐뭐까지를 잘 생각해 주면 돼요. 네, 이렇게 수학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논리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가지고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취업 여부를 이용을 하시오. 그래서 비고란에다가 취업이면 하트 모양, 색깔 칠해진 하트 모양, 그 외에는 하얀 하트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if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if 함수 형식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if 함수의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if 하고 나서 여기에 조건을 기술하죠. 그리고 참일 때 표시할 거, 거짓일 때 표시할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같다고 해주고 if 들어오죠. 보이면 더블 함수 삽입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가 조건을 기술하는 것이고 true가 참이면 표시할 것, false가 거짓이면 표시할 것. 조건이 뭐였어요? 이 두 셀이 뭐이면 취업이면 뭐를 표시하자? 까만 하트. 자, 까만 하트는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미음, 한자, 탭. 자, 미음, 한자, 탭을 눌러주면 다양한 모양이 나옵니다. 거기서 까만 하트 골라주고 아니면 false, 거짓이면 미음, 한자, 탭을 눌러서 하얀 하트를 골라주면 되겠군요.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됐죠? 네, 채우기 핸들로 더블 해주면 취업에만 이렇게 까만 하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f 함수였어요. 자, 이번에 조건은 이제 재고량을 이용을 해서 관리 여부를 표시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재고량이 세 번째로 많은 재고량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세 번째로 많은 재고량, 이때 라지 함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많거나 같으면 관리 필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또 if 함수 들어가죠. 네, if 함수 함수 삽입 눌러주고 자 여기다가 조건을 기술해야 돼요. 여기다 뭘 써야 되나요? 재고량이 세 번째로 많은 재고량보다 많거나 같으면 지금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재고량이 클릭 크거나 같다. 여기에 라지 함수가 와야죠. 몇 번째로 많다. 라지. 네. 됐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라지 함수를 바로 쓰면 좋을 텐데 우리가 또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라지 함수를 한번 갖다가 올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라지가 써져 있죠. 그래서 마우스로 라지를 한번 눌러주면 이게 라지 창이 열려요. 그럼 여기서 라지를 한번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영역에서 그랬어요? 전체 재고량의 절대참조. 전체 영역은 절대참조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 그랬으니까 3을 쓰면 돼요. 이 말은 이 해당된 영역에서 세 번째로 큰 값입니다. 그래서 다시 if 함수 돌아갈게요. if 함수 돌아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재고량이 재고량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관리 필요를 쓰자. 그러니까 재고량이 많으면 이제 관리를 하자라는 것이고 false이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따옴표 2번을 해주면 네, 공백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네, 해주고 채우기 핸들로 더블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볼까요? 표 3에서 이제 판매 정가, 수량, 할인율을 이용해서 판매 이익을 표시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수식 그냥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데 숫자가 안 써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은 오류가 발생이 돼요. 내가 좀 보기 안 좋죠. 오류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혹시나 오류가 발생이 되어 있으면 파악 불가라는 글자로 표시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식은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오류 발생 시 이게 if 에러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지금 써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if 에러 들어갑니다. if 에러 보이죠? 더블 함수 삽입 눌러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정상적인 수식 오류가 발생이 되면 뭐라고 표시를 해라? 파악 불가. 자, 파악 불가라고 표시를 해라 라는 거죠. 여기다는 일반적인 그냥 하고자 하는 수식을 적어주면 돼요. 자, 수식이 뭐였죠? 판매 정가 클릭해주고 곱하기 해주고 수량 해주고 또 곱하기 해주고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요. 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우스 클릭하면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C24 곱하기 D24 곱하기 1 마이너스 224인지 보고 확인 눌러주면 되고 채우기 핸들로 더블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 화면과 동일한지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조건입니다. 네, 4번 조건인데요. 학과를 이용을 해서 계열을 표시를 하는데 학과가 게임학과면 국어 국문학과면 그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면 자, 이면 얘가 if 함수죠. 그래서 if 함수를 2번 써야 되겠군이라고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여기서 if 들어갑니다. 함수 삽입 눌러주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뭘 쓰는 거죠? 조건. 여기는요. 그 조건을 만족하면 false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할 일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죠? 학과가 게임학과면 학과 셀이 여기가 있고 는 하고 나서 게임학과라고 적어주면 되죠. 게임학과 이렇게요. 네, 조건 만족하면
화면에 뭘 표시하십시오? 공학을 표시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 상경이 아니죠. 한 번 더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학과인가요? 게임학과요. 그러면 공학이라고 표시하고 그러면 그다음 또 물어봐야죠. 당신은 국어 국문학과인가요? 라고 물어봐줘야죠.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물어보기 위해서 if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러면 if를 일단 써놓고 물어볼 거죠. 써놓고 자,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if가 있어요. 사이를 클릭해 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또 물어봅니다. 학과가 국어 국문학과인가요? 라고 적어야죠. 국어 국문학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네, 맞은데요. 그러면 인문이라고 표시를 하시오 라는 거죠. 인문. 나머지는 뭐죠? 상경. 여러분이 따옴표는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칸을 눌러야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직접 여러분이 쳐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if 함수의 형식, 수식에 써진 걸 봐보세요. if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거, 아니면 또 물어보죠. 이 조건이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되죠. 확인 눌러주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세요. 게임학과 찾아보세요. 게임학과 공학이라 적어졌죠. 국어 국문학과 인문 적어져 있죠. 그 외면 상경 적어져 있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5번 조건은 무엇일까요? 중간 기말 출석을 이용해서 수료 여부를 표시를 하는데 중간하고 기말을 합하면 50 이상이 되고 출석은 10초가가 되면 이제 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함수는 if하고 and만 써야 돼요. if하고 and 외의 함수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더하겠다. 직접 산술 연산으로 더해주면 되고 이면서니까 and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에서 쓰는 형식이 and는 어떻게 되나요? and에 쓰는 형식은요. 예. 자, and 쓰는 형식은 and 하고 나서 조건, 쉼표, 조건 이렇게 기술하면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한 것을 찾게 되는 거죠. 해볼게요. 자, 같다교 해주고 if 들어옵니다. if. 자, 함수 삽입 눌러주고 여기다가 조건을 기술하는데 and를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이 짧으면 여기다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이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and 쓰고 가로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and를 갖다 와도 돼요. and 썼죠? and 한번 갖다 올게요. 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보면 and 보이죠? 네,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기술해 주면 되는데 두 개를 더한 거, 뭐와 뭐를?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네, 한 것이 크거나 같다, 얼마? 50.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출석을 클릭을 해주고 10초가다, 초가 10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죠. 이상이다, 그죠? 이하다, 그러면 뭐죠? 작거나 같다죠. 네. 그 다음에 초가다, 그러면 크다죠. 그 다음에 미만이다, 그러면 어때요? 작다죠. 네, 한번 정리 한번 해주고 문제에서는 10초가다 그랬으니까 크다 10 해주면 되죠. 네, 그럼 이제 다시 if문으로 돌아갑니다. if, i와 f 사이를 눌러주면 if로 들어옵니다. 이게 조건이었죠. 네, 이 조건에 만족하면 화면에 뭘 표시해라? 수료를 표시하십시오. 아니면 뭘 표시하라? 재수강을 표시하십시오 라고 한 거죠. 확인 눌러주면 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군요. 자, 그 다음 갈까요? 자, 1차 납부, 2차 납부, 총 납부금을 이용해서 결과를 표시를 하는데 1차 납부금, 2차 납부금의 합이 총 납부금과 같지 않으면 미납, 그 외에는 완납으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if와 not 함수를 사용하세요 그랬어요. 자, not 함수를 써야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if 함수 들어갑니다. if. 자, 함수 삽입 눌러주고 여기다가 조건을 기술을 하는데 not 함수를 지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not은 뭐의 반대죠. 네, 그러니까 1차 납부하고 네, 2차 납부를 더한 것이 같지 않다. 뭐랑? 총 납부금이랑. 이렇게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낫이니까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true이면 여기다가 완납이라고 쓰고 아니면 미납이라고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채우겐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함수를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이것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최적의 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나 또 다른 생각으로 네, 풀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논리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배열 수식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표 1에서 직책과 성별을 이용을 해서 직책별, 성별, 인원수를 네, 해당된 영역에 표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수를 구하는 건데요. count와 if 함수를 이용하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count와 if 함수를 이용한 개수를 구하는 형식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한번 수식만 한번 써볼게요. 형식을 count 쓰고 그 다음에 if를 쓰고 네,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조건을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조건 1, 지금 조건이 2개였으니까 조건 1에 대한 가로, 그 다음에 곱하기 조건 2에 대한 가로 됐죠. 네, 그리고 네, 만족할 때마다 한 개씩 넘겨주겠다라는 거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count에 대한 가로 닫고 이게 이제 개수를 구하는 형식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조건 1이죠. 그러면 먼저 조건 1에 해당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조건 1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네, 부장이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 조건 1이죠. 직책에서 직책을 전체에 드래그를 해주고 절대참조 범위는 고정이니까 해주고 이것이 부장이냐 바로 이 부분이죠. B14 부분을 클릭해주면 되는데 처음엔 부장이냐 그 다음에는 과장이냐 대리냐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죠. 그래서 B14, B15, B16 B만 고정해주면 되죠. F4키를 3번 눌러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남이냐 여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 2를 드래그해서 남여가 지금 여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절대참조 해주고 같으냐 남이죠. 그런데 C13 그 다음에는 D13이죠. 드래그를 하면 C13, D13, 13이 고정이죠. 그래서 F4키를 2번 눌렀더니 13이 고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수식을 잘 입력했으면 Ctrl, Shift, 엔터를 쳐주면 되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채우겐들로 드래그 해주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냐, 같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아니요가 있겠죠. 그래서 부장인 걸 찾아요. 부장. 예, 저는 부장만 동그라미를 했지만 왜냐하면 부장이 아닌 데는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곱하면 0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찾는 거죠. 남을 찾으시오. 남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니까 둘 다 1일 경우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랬더니 몇 군데가 나왔어요? 2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2라고 표시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배열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입일자, 구입 금액을 이용을 해서 요일별로 구입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가 몇 호일 날 구입을 했느냐, 월요일 날 구입을 한 것들을 다 모아서 합계, 화요일 날 구입한 것들에 대한 합계, 이렇게 요일별로 구입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요일이 번호로 적어져 있네요. 요일 번호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배열 수식을 이용하자 그랬고, 썸과 위크데이. 여기서 이제 위크데이는 이제 조건을 기술할 때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배열 수식에서 조건을 보면 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합계를 구할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다 적어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조건을 기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형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이 뭐가 되는가요? 위크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위크데이를 했더니 그것이 여기 있는 요일 번호 B34와 같은 것을 지금 계산해 주세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합계를 구할 범위,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구할 범위가 뭐가 되냐면 구입 금액이 되는 거죠. 지금 자, 이러한 것을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크데이에 대한 내용을 잘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크데이에다가 이제 놔두고 함수 삽입을 가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요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입 일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B20에서 B30까지 해주고 절대 참조해 주고요. 리턴 타입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요일을 1로 설정할 거면 유형에 2를 쓰고, 월요일을 1로 설정할 거면 유형에다가 2를 쓰세요. 문제에서 보면 월요일을 1로 설정하는 걸 지정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형에 뭘 적으면 돼요? 2를 적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계를 구할 범위가 절대 참조로 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을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네, 가로 개수 맞는지 확인을 해주고요. 자, 썸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합계를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자, 맞았으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주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결과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있네요. 결과값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배열 수식에서 보면은 썸에서 이 조건에 맞는 것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예 아니요만 하는 거죠. 그래서 3월 24일이 월요일하고 맞으면 이제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이다 거짓이다를 따져서 만약에 여러분이 일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따진 다음에 그것과 구입 금액을 각각 곱해가는 거죠. 이렇게 짝꿍끼리 곱해가는데 0이 된 것은 거짓인 것은 어차피 곱하면 0이니까 무시가 되는 거죠. 1이 있는 것만 이렇게 짝꿍끼리 곱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배열 수식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네, 강의 과목 수강료, 강의 시간을 이용을 해서 강의 시간이 20 이상인 과목별 최소 수강료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민과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하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자, 맥스든 민이든 형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민을 쓰고 그
다음에 if를 쓰고 if를 지금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기술을 하는 거죠. 조건 1. 그 다음에 또 조건 2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할 범위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min에 대한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형식이. 자, 이 형식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고요. 자,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가 되냐면 자, 일단은 여기서 강의 시간이 2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기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1에다가 강의 시간을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절대 참조해주고 이것이 20 이상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나요? 두 번째 조건은 감옥이어야 되죠. 감옥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에다가 감옥이 지금 데이터다, 인공지능이다. 그런 것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 해주고 절대 참조해주고 는 감옥이 여기 있죠? 클릭. 그런데 처음에는 J14를 비교하고 그 다음 J15, J16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J만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4키를 몇 번 눌러보면 J가 고정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최소값을 구할 범위 최소값, 무슨 최소값을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수강료의 최소값을 구할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드래그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절대 참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주면 되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루어지는 원리를 살펴보면 강의 시간이 20 이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20 이상인 것에 대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참이다 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기가 참. 참은 얘가 1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 조건은 자, 데이터인가요? 데이터를 찾아요. 강의 과목에서 데이터 이렇게 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한 걸 찾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값이 있고 여기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있죠. 그 중에서 수강료가 4만, 5만, 3만 5천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최소값이 무엇이냐? 3만 5천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3만 5천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배열 수식에서 다음 조건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구하자라고 했냐면 제조국 제품명을 이용해서 제조국별 제품명별 개발 건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수를 구할 때 카운트를 써야 되지 않나 그랬는데 문제에서 썸을 쓰라고 그랬어요. 텍스트는 나중에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썸을 이용한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것이고 지금 봤더니 조건이 2개가 나왔어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썸을 이용한 조건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한번 먼저 여기다가 기술을 해볼까요? 자, 여기죠? 여기다 클릭을 해서 자, 텍스트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equal sum 하죠? 네, sum하고 조건이 자, 조건 하나 곱하기 조건 2개 이렇게요. 네. 자, sum의 가로 막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 우리가 다 2를 주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텍스트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텍스트는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때문에 맨 끝에다가 쉼표하고 어떤 표시 형식이냐? 0건
늘 표시해달라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봤더니 자, 먼저 한국을 잡을게요. 한국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국인 걸 찾잖아요. 그래서 범위 지정해주고 절대 참조해주고 는 자, 한국 얘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K38, L38, M38 K38, L38, M38 뭐가 고정이죠? 38이 고정이에요. 그럼 F4키를 몇 번 눌러서 두 번 눌렀더니 38에 고정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뭘 찾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제품 구분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제품명을 쫙 드래그 해주고 제품명을 찾아야 되니까 절대 참조해주고 는 같아야 된다. 뭐와? 예. 그럼 얘를 보면 J39, J40, J41, J42 뭐가 고정이에요? J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F4키를 3번 눌렀더니 J에 고정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가 다 됐죠. 됐으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주면 되고 자, 체육엔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시 형식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K38과 먼저 이 한국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한국이 같은 데를 찾아요. 그러면 한국 찾은 데는 같으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해서 여기엔 다 1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6지인 걸 찾아요. 반도체 6지를 찾아요. 그럼 여기도 같으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네라고 하겠죠. 그래서 맞은 데는 다 1을 주게 되는 거고 이거 곱하는 거죠. 아닌 데는 다 0이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데는 이렇게 하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3이다 라는 거고 뒤에다가 건을 붙여서 표시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3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배열 수식의 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코드별, 학과별 평균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최대값, 최소값, 평균 구하듯이 이제 같은 방식인데 이번에는 if도 같이 쓰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average if를 같이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형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average를 쓸 거고 if를 쓸 거죠. 그래서 if에 대한 조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건 기술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기술할 거고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평균을 구할 범위 자, 전반적으로 이제 형식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가로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다음에 평균을 구할 범위, 여기까지가 이제 if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에 average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을 해볼 건데 이 첫 번째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조건이냐? 장학 코드의 앞에 두 글자를 가지고 이제 AA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left 장학 코드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장학 코드를 전체 드래그 절대 참조 거기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는 거 각각 다 가져오는 거죠. 그것이 얘랑 같으냐? 얘도 R14, R15죠. 뭐가 고정이에요? R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F4키를 3번 눌렀더니 R 고정이 됐어요. 각각 비교하겠고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정보 보안이냐라고 물어봐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과를 전체에 드래그 절대 참조해주고 이것이 얘랑 같으냐라고 물어봐 줘야 되는데 이 주소가 S13, T13, S13, T13, 13이 고정이죠. 그래서 F4키를 2번 눌렀더니 13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았으면 어디 평균을 구할 것이냐라고 물어봐 줘야죠. 무슨 평균?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을 드래그, 얘는 절대 참조 해주면 되죠. 컨트롤 Shift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찾아가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왼쪽에서 두 글자가 R14랑 같냐, AA가 같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왼쪽에서 두 글자 AA 이런 것에는 이제 다 같으냐, 네 해서 2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 보안하고 같으냐, 여기서 정보 보안하고 같으냐, 정보 보안 찾아요. 그래서 자, 둘 다 참인 것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네,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평균을 계산을 해라. 160만 원과 120만 원을 더해서 2로 쪼개면 140만 원 되는 거 맞죠? 그래서 140만 원이 이렇게 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열 수식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